이거 토트넘 팬들로서는 정말 간절히 바랬던 포지션의 선수 영입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피셜이 떴는데요. 아마도 이제 지난 새벽 토트넘이 바르셀로나와 이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에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닌가. 다이어 가지고는 진짜 안 된다. 아니, 다이어는 뭔 플레이를 이렇게 수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회전문처럼 막 비켜줘요. 막 안수파티 골 들어갈 때도 그렇고 직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이어가 이제 원래도 야 이건 안 된다. 다이어가 있으면은 수비가 너무 느려지고 좀 불안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감독 바뀌었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바뀐 다음에는 새로운 감독이 라인을 올려놓고 싸우니까 그러면 발이 느린 다이어는 더더욱 못 써버리죠. 기본적으로도 수비가 안 되는데 라인을 올려놓는 축구를 하는 새로운 감독 밑에서는 더 이상 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 갖고는 진짜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프리시즌 때 보면 주전급으로 썼던 토트넘의 센터백 라인은 로메로, 벤 데이비스 이렇게 썼죠. 벤 데이비스도 물론 뭐 센터백, 3백에 쓰기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왼쪽 풀백이잖아요. 그런데 벤 데이비스를 왜 센터백으로 썼느냐? 결국 그렇게 라인을 올리기 위해서 뒤가 넓게 벌어진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풀백을 해도 다리가 좀 빠르니까 발이 벤 데이비스를 센터백으로 해서 로메로와 이제 붙여놨던 거죠. 이렇게 일단 썼는데 그래도 약하잖아요. 벤 데이비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메로의 파트너는 꼭 영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센터백 영입 시급하다 뭐 이런 거. 드디어 오피셜이 떴습니다. 지난 밤이었는데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뛰는 이 네덜란드 출신의 센터백 미키 반더벤 영입을 확정 지었습니다. 토트넘이 큰돈 한번 질렀습니다. 4,3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720억 시원하게 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사실 이건 내비가 좀 마음을 먹은 건데 그만큼 사실 또 토트넘이 너무나 절박했어요. 센터백이. 계약은 6년 했고요. 등번호는 37번 이렇게 달고 뛰게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반더벤의 영입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죠. 뭐 한 달째 계속 나왔던 거기도 하고, 지난 주말에 그 샤흐타르와의 그 자선 경기 할 때 그때 이미 그 사진도 나왔었는데 관중석에서 지켜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쭉 이제 준비됐던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오피셜에 뛴 거죠. 이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반더벤이 어떤 선수냐, 어떤 선수인데 영입이 잘 됐다는 거고 또 720억까지 질렀냐 이런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요 미코스는 네덜란드산 센터백입니다. 뭐 네덜란드는 센터백이 그동안 참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조금 기억을 예전으로 돌려보면 야프스탐, 정말 이만했던 선수가 있는데 야프스탐부터 뭐 현역으로 뛰고 있는 최고는 역시 반다이크, 혹은 뭐 보트만도 이제 잘해주고 있죠. 이런 이제 좋은 센터백들이 쭉 나오고 있는 역시 네덜란드산이다.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그 이적료 올리는 거에 대한 깡패는 뭐죠? 나이입니다. 나이가 깡패라고 하죠. 이 반더벤의 나이가 2001년생입니다. 우리 이제 만으로 22살이고요. 네덜란드 21세 대표팀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기본적으로 센터백들의 몸값이 뭐 계속 치솟고 있는데, 스트라이커 더불어서요. 특히 만약에 이러면은 이 센터백은 더더욱 가치가 올라가죠. 바로 왼발잡이 센터백이면 그냥 가치가 더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바르디올도 마찬가지였는데 김민재 선수도 오른발이 주발인데 왼발을 잘 쓰니까 양발잡이니까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요즘 축구는 우리가 뒤에서부터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후방 빌드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센터백을 세워놓으면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오른발잡이를, 왼쪽에 있는 선수는 왼발잡이를 세워놓게 되면 빌드업, 만약에 오른발만 써 그럼 패스가 이렇게만 갈 거 아니에요. 왼발잡이 두 명 와서 그러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패스가. 근데 오른발잡이는 이렇게 패스하는 게 편하죠. 딱 서서 오른발 쓰는 게 편하잖아요. 왼발잡이는 서서 이렇게 하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패스가 이렇게 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양쪽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패스의 경로, 패스를 줄 수 있는 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의 경쟁력, 후방 빌드업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른발잡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왼발잡이가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왼발잡이 센터백에 대한 희소성,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반더벤도 바로 왼발잡이 센터백이라는 데서 희소성이 또 있는 겁니다. 왼발을 어느 정도 잘 쓰냐면, 이 반더벤은 왼쪽 풀백을 시켜놔도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공격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발도 잘 쓰고 왼쪽에 갖다 놨을 때 풀백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왼발을 잘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풀백을 쓸 수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측면 쪽에서 풀백을 서? 이야기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예.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이 반더벤에 뛰면서 순간 시속 가장 빨랐던 게 언제였냐? 얼마 정도 나왔었냐? 최고 시속이요. 35.79km가 나왔습니다. 거의 반올림하면 36 정도 나온 건데, 이거는 손흥민 선수 막 나올 때 이 정도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선수예요. 그럼 왼발 잘 쓰죠? 그래서 왼쪽 풀백까지 할 수 있죠? 빠르죠? 이러니까 이 선수에 대한 어떤 활용 가치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빌드업을 상당히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반더벤이 기록했던 볼 캐리 맵, 그러니까 볼을 끌고 갔었던 거 좀 맵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직접 끌고 올라가서 볼을 소유하고 또 가져가고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볼을 잘 다뤄요. 근데 참 이 선수가 대단한 건 뭐냐면 키가 193입니다. 이렇게 키가 큰데도 발밑이 그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빠르고요. 약간 이 선수도 참, 그러니까 좀 유별난 선수, 좀 특별한 선수기도 하죠. 또 요거는 제가 또 하나 맵도 보여드릴게요. 터치 맵인데, 이 터치 맵도 보면 반더벤이 얼마나 넓은 공간을 지금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볼을 터치한 겁니다. 중앙, 그러니까 센터백이니까 중앙은 물론 왼쪽까지 굉장히 넓게 폭넓게 커버하면서 볼을 터치한 걸 좀 알 수가 있죠. 예. 이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넓게 커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라인을 완전히 올려놓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넓게 벌어지는 뒷공간을 넓게 또 커버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겠지만, 이건 새로운 감독의 전술과도 딱 부합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왼쪽 풀백에 누가 쓰죠? 우도기가 쓰잖아요. 우도기는 공격 가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풀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풀백을 어떻게 쓰죠? 오른쪽에 로얄, 왼쪽에 우도기가 있을 때 인버티드 풀백처럼 가운데로 이렇게 미드필더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풀백이 가운데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이쪽 풀백이 비게 되잖아요. 여긴 누가 커버해야 돼요? 미드필더가 일단 한 명이 내려와서 중앙을 커버할 때 센터백 두 명은 좌우로 좀 벌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센터백들은 커버하는 게 중앙뿐만 아니라 측면까지도 넓게 커버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지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터치맵을 한번 보세요. 이 반더벤은 가운데뿐만 아니라 왼쪽까지도 상당히 넓게 커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점을 보더라도 토트넘에게는 정말 좋은 영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조금 고민은 좀 있어요. 고민도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가 193인데 그 헤딩을 그렇게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높이의 공중볼이 이렇게 강한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걱정하고 또 연결되냐면, 로메로, 지금으로서는 로메로하고 주전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나머지 뭐 벤데비나 산체스나 다이어는 이제 뭐 안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선수들은 이제 백업 정도가 되고, 주전 쪽은 현재로서는 반더벤과 로메로가 될 텐데, 로메로도 공중볼에 강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두 선수가 쓰게 되면 일단 속도 경쟁력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반더벤도 빠르고 로메로도 빠르니까 라인 올렸을 때 막 뒷공간 커버하고 빠르게 막 들어가고 이런 거는 좋을 텐데, 문제는 두 선수 다 높이가 다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대의 높이 있는 공격에 좀 부담감을 가질 염려도 있다. 또 하나는 이게 로메로는요, 그러니까 반더벤의 파트너가 될 로메로는 수비를 좀 어떻게 하죠? 약간 좀 덤비잖아요. 막 가서, 그래서 파울도 많이 나오고 막 카드도 많이 받고 좀 이렇게 앞으로 튕겨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거에 적응을 해야 돼요, 반더벤이. 무슨 얘기냐면, 반더벤은 볼볼볼게 뛰면서 자기의 파트너가 사실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뒤를 지키는 이런 유형의 선수하고 수비를 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볼스부르크에 있었던 그 막상스, 라크루아 같은 선수와 호흡이 맞췄었는데, 이 라크루아 같은 선수들도 이렇게 보면 뒤에서 잘 지켜가지고 서로가 호흡을 맞춰가지고 수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파트너와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메로 막 튕겨나가요. 이랬을 때 달라진 파트너의 어떤 호흡. 또 하나, 이거에 더불어서 프리미어리그는 피지컬이나 속도감이 좀 다르잖아요. 템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어떻게 맞춰 들어갈까? 아까 그랬잖아요. 뭐 높이에 강하고 막 때려박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거
새로운 어떤 파트너나 새로운 어떤 이 리그의 환경하고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 반더벤이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 뛰면서 공중볼 성공률이 따내는 승률이 52.2%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번 정도면 한 번은 따내지 못했다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게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보탬이 좀 될 겁니다. 토트넘이 그 수비가 약하고 실점 많이 하는 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지난 시즌 토트넘이 8위를 할 때 내준 실점이 몇 골이냐? 63골을 내줬습니다. 63골을 내줬거든요. 좀 많이 내줬죠. 네. 근데 이 63골은 지난 시즌 그 강등 위기에 내몰렸던 17위 에버튼보다도 더 많은 어떤 실점이에요. 에버튼이 57골을 내줬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아니 어떻게 17을 냈던 에버튼보다도 실점이 더 많았어. 이 정도로 기분 이상하지. 아니 콘테나 뭐 그전에 뭐 감독들 보면 다 수비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도 수비가 안 됐던 팀이에요. 수비 축구로 내려섰는데도. 그건 이제 수비수들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빨리 수비의 보강이 필요하다 이랬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반더벤의 큰 힘이 될 거고, 더군다나 포스테글로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이게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복골보고 아닙니까? 골도 많이 냈지만 실점도 막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축구인데, 그래서 센터백이 더 영입이 보강이 절실했다. 이런 점에서 반더벤의 오피셜은 토트넘의 큰 힘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까 제가 리스크 포함해서 살짝 지금 완벽하게 더 채워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늦어졌어. 이번 주말에 개막인데 오피셜이 늦게 떴기 때문에 아마 시즌 초반에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기도 하고, 뎁스가 좀 더 두꺼워져야 돼요. 지금 반더벤하고 로메로가 하더라도 백업이 좀 산체스 아니면은 뭐 벤데비니까, 그래서 한 명 정도 더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하고 있거든요. 뭐 그게 뭐 탑소버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명 정도만 된다면 그러면 뎁스, 특히 고민됐던 센터백의 뎁스는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우리 시간으로 9월 2일까지 영입 시간이 열려 있는 거니까요. 추가적으로 토트넘이 센터백 영입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